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문학 과목을 공부하게 된 이날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실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온라인에서라도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설레기도 합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영상 제작이나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온라인으로 영상을 올리는 게 부담이 되고 또 해보지 않은 낯선 작업이고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선생님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계시는데요. 선생님도 이렇게 PPT와 목소리 녹음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낯설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게 되더라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고충을 조금만 헤아려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이제부터 함께 할 수업 이름을 한번 날샘 문학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여러분 선생님 이름이 날아다 보니까 그냥 날샘 해서 날샘이라고 지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 요 날새다라는 단어가 원래 있는 말이잖아요. 날새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로 사용되죠? 그렇죠. 어떤 하던 일을 그르치게 됐다, 이제 소용이 없게 됐다라는 의미의 관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날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원래 기본적인 의미가 날을 새다, 밤을 새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날샘 문학 하니까 왠지 선생님이 어렸을 때 소설을 읽다가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문학의 재미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날샘 문학 강좌는 여러분들 평가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문학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문학이 주는 재미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선생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평가 방식이 굉장히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기사로 많이 접해봤겠지만 쌍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수행평가도 할 수 없고 과세특도 적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평가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상태로 여러분들과 진정한 문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날샘 문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주의사항을 한 가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교사와 학생의 초상권, 그리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예요. 선생님도 이게 하나 공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교과서를 다 받으셨죠? 우리 학교에서 나눠주었는데 그 교과서는 비상출판사의 한철우 외 선생님들이 집필하신 문학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상교과서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꼭 공지를 하고 지금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도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주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작권과 서로의 초상권을 잘 지켜줄 수 있는 향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선생님이 평상시부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은 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수험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면 내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학교에 오다 보니까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진도를 나가야 되고 진도를 나가려다 보면은
갑자기 맥락 없이 선생님이 어떤 교훈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어떤 연상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해주고 싶은 얘기들도 웬만해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 온라인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선생님 혼자 떠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해주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선생님은, 자, 말풍선 보이시죠? 자, 배움을 통한 성장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선생님은 교육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선생님이 시험 준비하면서 꿈꾸었던 나의 그런 수업과 현장에서 내가 실제로 펼칠 수 있는 교육이 너무 격차가 커서 방향을 잃고 좀 헤매는 기간이 몇 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방학도 길어지고 개학도 늦어지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육 철학을 정립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선생님은 그 핵심을, 자, 선생님 말풍선에 있죠. 배움을 통한 성장이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고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교에 나와서 자, 수업을 듣고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죠. 우리가 모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교육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교육이 결국에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교육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은 교육을 통한 목표는 바로 자,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 자, 여러분들 요즘 벚꽃도 예쁘게 피어나고 지금 겨우내 꽁꽁 얼어있던 그런 식물들이 키가 크고 꽃을 틔우는 그러한 봄의 한가운데에 있잖아요. 자, 식물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람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때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은 이제 육체적인 성장이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또 다양한 근육 능력이 발달하는 그런 육체적인 성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식물이나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그쵸. 바로 어떤 지성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성장은 정신적인 성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성장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밥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정신적인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끊임없이 좋은 지적 자극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한 지적 자극을 받아서 결국에는 나의 그런 정신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선생님은 요즘 같은 시대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성장에는 과연 육체적 성숙, 정신적 성숙만 있을까? 저는 선생님은 자, 이러한 성숙의 최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정신적인 것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행동. 여러분들 아무리 지적으로 똑똑해지고 여러분들이 정신세계가 풍요로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 상태를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여러분들의 깨달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머리로만 그렇게 이해를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잘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맞아, 지구가 너무 온난화되고 요즘 같은 봄날에는 미세먼지도 심하니까 환경을 보호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길거리에다가 아무렇게나 쓰레기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조금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마구마구 틀고 이러한 것들이 다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은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말만 많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마련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올바른 가치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행동하는 일,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가 배운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배움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훌륭한 지식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선생님부터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 요즘에 또 코로나와 더불어 한 가지 큰 이슈가 있는데 바로 N번방과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심지어 성폭행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런 활동을 벌였다고 해요. 자, 근데 겉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그 사람의 실체는 어땠나요?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청소년들을 성적인 착취의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분명히 다양한 IT 지식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IT 기술을 여성을 성적 착취하는 그런 행동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조주빈이란 사람은 차라리 대학 교육도 받지 않고 어떠한 기술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옳은 행동에 사용되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또 내가 지식만 높다 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3이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잖아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 굉장히 서울대 나오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석사 박사 딴 사람들 엄청 유능한 사람인데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수준 이하의 정치적인 행동과 발언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착취하는 사람이 되는데 지식이 쓰이는 것은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지식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에 대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과 인물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물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몰랐던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나 이외의 바깥 세상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수 있고 또 그 탐구의 결과로서 나의 내면 세계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하면서 우리 서로의 마음과 지식을 함께 확장시킬 수가 있어서 문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딱딱한 암기식 그런 공부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이 온라인 계약 기간 동안만이라도 작품에 대해서 재미있게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